마지막 청문회인 거죠, 사실은? 사실상? 한 번 더 할 수도 있나요? 한 번 더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추진하고 그게 있지.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제 분당이 되면 국정조사위원장이 김성태 위원장이잖아요. 네. 예, 거기도 탈당파죠. 네. 네. 탈당하게 되면 국정조사위원장 계속 하시나요? 네, 계속 버틸 겁니다. 네, 버틴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청문회는 파행될 네. 가능성이 있죠, 국조는. 네. 그러니까 버틴다 얘기 나오니까 지금 이완영 의원이 새누리당 간사였었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네. 지금 다시 간사를 하겠다.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간사해라.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완영 의원이 지금 위증교사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이지 않습니까? 정황상 거의 난 99.999%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간사로 해서 청문회에 참석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분은요, 뭐 간사고 뭐고 위증 이전에 의원으로서 자질의 문제가 그렇죠. 있어요. 저는 정말, 다들 포항제철 철판으로 정말, 운전해가지고 정말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왜 어떻게 수염을 그런 기르는 질문을. 거죠? 네, 저는 그 간사 사퇴한다고 그랬을 때 최소한의 양심은 있구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시 번복하시더라고요. 정말 헌정사상 초유일 같습니다. 버티기는 뭐 청와대 박근혜부터 버티기 어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국정에 문제가 있어서 의혹이 커서 여야가 합의로 해서 의혹을 밝히자고 청문회를 하는데 그 위원이 이걸 오히려 덮으려고 하는 지금 작태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의혹을 만든 거죠. 예. 그것도 지금 이완영 한 명이 아닙니다. 이만희 의원도 지금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결 의원도 있는데 최결 의원은 이제 안 한다 그랬죠. 청문위원을 빠진다고. 예, 지금 그래서 빠진다 다른 그랬어요? 박성중 의원님인가 들어오는 걸로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은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청문회가 우병우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고 또 그 조대위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네. 그 조대위를 좀 캐면 세월호 7시간이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만희가 계속 참석하면 위중 문제를 또 얘기해야 될 거고 또 태블릿 PC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닌가 싶어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따로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네, 지금 그러니까 당에서 우리 주장하고 당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중 교사 부분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딱 그것만 떼서 네. 6차 청문회를 하자. 네. 새누리당 입장은 어떤 거죠? 아니, 못 받는다고 하죠. 지금 거기야 당연히. 근데 새누리당 청문위원들 이 세 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 비판하고 있던데요. 자기 거기 자당. 나머지 비박계 쪽이니까. 근데 예. 간사가 이완영이니까 당사자가 간사인 거예요. 그렇죠. 간사가 힘이 세니까. 이 그러니까 청문회죠. 합의가 되기가 어려운 거지 실제로. 왜 안 그만두죠? 하긴요. 지금 아니, 권한대행 그거- 총리도 네. 문자로 해고당했다가 어영부영하다 권한대행까지 되셨잖아요. 자, 어제 일부에서 백혜련 의원이 태블릿 PC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셨어요. 그거 좀 이어져서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지금 이 이완영,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정의들과 짜고 태블릿 PC를 물고 늘어지는지. 일단 이게 최순실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훔쳤다 JTBC에서. JTBC에서 훔쳤다 이 얘기는 그 박영선 의원이 폭로한 녹취록에 따르면 최순실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던 정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태블릿 PC를 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태블릿 PC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문서 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다투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태블릿 PC만이 아니라 그거로 시작됐지만 지금 안종범의 수첩. 그리고 정호석의 녹음 파일 이런 네.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도 이제 많이 나와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전 제가 볼 때는. 근데 태블릿 PC가 저는 전반적인 전략인 것 같은데 우리가 카톡에 오고 있는 뭐 보수 우익 단체들의 카톡 내용도 전부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다에 맞춰져 있고 김진태 의원이 이 보수 집회에 가서 했던 발언이나 쭉 일관성 있게 그래서 이것을 이만희 의원이나 이렇게 사전에 모의를 해서 고영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마 전반적인 그렇게 논리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실패한 사건이 된 거죠. 그렇죠. 미리 이제 또 일단 이완영 의원은 자기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위증모의 하지 않았다. 지금 부인을 그거 하고 있어요. 위증모의를 안 했다는 또 거짓말. 그런 근데 그러고 있는데 지금 정황상 보면 거의 100%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다른 의원들 이만희 의원, 최교일 의원을 부른 사람도 이완영 의원이었고 또 정동춘 이사장을 자리에 부른 것도 이완영이었고 먼저 전화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정동춘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내가 가보니까 3명의 의원에서 태블릿 PC에 대해 이야기하더라.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김한정 의원이 이야기한 거는 이완영 의원이 탄핵 가결 이후에 찾아와서 국정조사 빨리 끝내자. 필요 없다.
하고 했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다 종합해 보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게 참 이상했어요, 저는. 왜 우리 당 의원을 찾아와서 국조 빨리 끝내자고 왜 그래요? 김한정 의원을 왜. 김한정 의원 말고 또 다른 의원들도 복수 의원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특위위원들한테 다 특위위원들한테 찾아가서 다 얘기하고. 찾아온 예,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일종의 자기네가 이게 탄핵을 위한 국정조사였으니까 이제 됐으니까 하자 뭐 이런 식의 그만하자. 예. 자, 그러면 더민주당 대변인님. 네. 더민주당 차원에서는 이완영 의원하고 이만희 의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윤리 고발이라든가 뭐 아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하고, 일단 물러나야죠. 이게 여기서 그 국조위원으로 계속 오고, 특히 간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가 정말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도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뭐, 이거 주장한 것 뿐만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당연히 물러나야죠. 그러니까 압박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 당 차원에서 뭐 윤리 제소라든가 혹은 검찰 고발이라든가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위증이 사실로 드러나면 위증 모의가 그만둬야죠. 아니 고발하는 건 당연한 거고 위증 모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처벌 받아야죠. 법규 처벌이 형사처벌 받아야죠. 형사처벌 받아야죠. 예. 어떻게 되나 궁금한데 어떻게요?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형사처벌 됩니다. 위증교사.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년 이상 이렇게 구체적 이게 있잖아요. 그건 제가 이거 네.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 역시 예술을 해야 돼.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백대련 화이팅! 네. 이게 제 이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조항이 있고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두 가지가 되는데 형법상 이증죄일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면 그거는 더 형이 셉니다. 그건 벌금형이 없어요. 없고 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세네. 네, 교사범도 예, 똑같거든요. 형이 원래 이 정범에 대한 법률 조항인데, 근데 이제 국회에서 증언 간점 등에 관한 법률은 단서 조항이 하나 있어요.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는 그 형을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뭐 이거는 자백도 아니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위증이 발각됐다고 네. 봐야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제 적용되는 건 아니죠. 백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의미가 있는 게 그 벌금형 받으면은 의원직에 영향이 없는데 이 저 그 국회에서 증언 감정 법률은 벌금형이 없거든요. 그럼 의원직하고 직결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의원직도 아웃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그럴 수 있는 있습니다.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이준 교사가 정말 밝혀진다고 한다면은 형법으로 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네. 당연히 징역형이 선고되겠죠. 집행유예가 될 근데 이 망정. 사건이 백혜련 검사 같은 사람한테 배당이 됐을 때 그런 거지. 그렇죠. 옛날에 정문함 사건 이런 거 보면 캐비넷에 예. 넣어놓고 그러면 그냥 이것도 특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사실은 네, 특검에서 특검감이에요. 조사를 네. 할 수가 있는 사건이에요. 가능합니까? 관련 사건이니까 15 아까 네, 네. 15항에 들어가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도에서 봤는데 특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당에서 네, 방침을 그럴 겁니다. 세웠다. 네. 네, 네. 그게 낫겠네요. 그게. 그러면 지금 특검이 며칠 돼 있고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 거죠? 특검이 90일 돼 있던가요? 공부하신 백혜전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서 90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사 기간은 20일, 지금 70일이죠. 1차 연장 가능한 네, 거예요? 예. 1차 연장 기간인데 30일 가능하죠. 30일 가능한데 대통령 사인이니까 황교안 사인인가요, 이제? 이제 황교안 사인. 이제는 한교안 사인이 됐네요. 그때는 박근혜였는데. 그거 거부하지 않겠죠, 뭐 설마.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내곡동 사저 사건에서 저 이명박 대통령이 사인 안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사인 안 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지금. 예. 근데 특검이 한 달 늦춰지면 혹시 탄핵 심판 결정 날짜도 늦춰질 수 있나요? 상관없나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상관은 예. 없지만 또 제가 볼 때는 굳이 그 지금 박영수 특검이 기간에 일단 연장 없다고 생각하고 네. 하겠다 했는데 그게 맞다고 봐요. 네, 네.